안녕하세요. 전기가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30대 문과생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참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면 전기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아주 친근한 친구랍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학 공식은 싹 다 빼고 물이 어떻게 빛으로 변하는지 한 편의 마술쇼처럼 쉽고 재미있게 수력 발전의 세계를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출발해 볼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우리 기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기 험난한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네팔에 우리 한국 기술진이 차멜리아 수력발전소를 멋지게 지어주었답니다. 전기가 귀한 그곳에 빛을 선물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와 전기를 나누고 주변 자연 환경까지 철저히 보호해서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죠. 물을 이용한 착한 기술이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수력 발전은 도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높은 곳에 있는 물을 콸콸 떨어뜨려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 변신쇼입니다. 댐 위에 가만히 있던 물이 가진 위치 에너지가 아래로 와르르 쏟아지며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이 힘이 거대한 바람개비 같은 수차를 휙휙 돌려 기계 에너지가 되고 이게 마침내 우리가 쓰는 전기 에너지로 변신하는 겁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수력 발전은 한마디로 자연을 지키는 친환경 슈퍼히어로라고 할 수 있어요. 매연이나 온실가스를 전혀 만들지 않고 댐에 물을 가둬두니 홍수나 가뭄까지 막아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영웅은 없듯이 단점도 존재합니다. 처음 댐을 지을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는 전기를 많이 만들 수 없다는 한계가 있죠. 자, 여기서 베르누이 아저씨의 약속이라는 재미있는 원리 하나만 살펴볼까요? 마당에서 물 호수를 살짝 누르면 물줄기가 확 빨라지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죠? 물이 가진 높이, 압력, 속도는 서로 모습만 바꿀 뿐 전체 에너지의 양은 항상 똑같다는 법칙이에요. 우리 공학자들은 이 복잡한 물의 힘을 하나로 묶어서 수두, 즉 물기둥의 높이라고 아주 쉽게 퉁쳐서 부른답니다. 이번엔 토리첼리 아저씨의 속도 비결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페트병의 아주 아래쪽에 구멍을 뚫을수록 물이 훨씬 더 세게 뿜어져 나오는 원리 혹시 아시나요? 맞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높이, 즉 낙차가 클수록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력발전소의 핵심 기계인 발전기는 물의 파워를 가장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아주 낮은 곳에 꽁꽁 숨겨두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전기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질까요? 복잡한 수학은 잊으시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가, 유량과 얼마나 높이서 떨어지는가, 낙차입니다. 중력을 의미하는 9.8이라는 숫자에 유량과 낙차를 곱해주면 끝이에요. 물론 기계가 돌아가면서 뻑뻑해지는 손실, 즉 효율을 곱해주면 우리가 실제로 집에서 쓸 수 있는 진짜 전기량이 딱 계산된답니다. 이제 떨어지는 물의 힘을 직접 몸으로 받는 거대한 바람개비, 수차를 만나볼까요? 수차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먼저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팡 하고 강하게 때려서 돌리는 화끈한 충동수차가 있고요. 반대로 댐처럼 물이 꽉 찬 곳에서 물의 압력으로 부드럽게 날개를 밀어내며 도는 묵묵한 반동수차가 있습니다. 발전소 위치에 맞춰 가장 잘 맞는 바람개비를 고르는 거죠. 수차가 빙글빙글 돌면 드디어 발전소의 심장인 삼상 동기 발전기가 깨어납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해 아주 강력한 자석들이 잔뜩 들어있는 묵직한 거대 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차와 연결되어 1분에 200번에서 600번 정도로 여유롭게 돌아가지만 우리가 매일 쓰는 일정하고 깨끗한 고품질의 전기를 쉴 새 없이 뿜어내는 아주 든든하고 똑똑한 녀석이랍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을 알아서 척척 돕는 똑똑한 비서들도 있어요.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쓸 때나 적게 쓸 때 스스로 물의 양을 조절해서 수차가 늘 일정한 속도로 돌게 해주는 조속기가 첫 번째 비서입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빠져나가는 물의 힘조차 허투루 쓰지 않고 마지막까지 쭉쭉 빨아당겨서 발전 효율을 끝까지 높여주는 흡출관 역시 수력발전소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1등 공신이죠. 그럼 이런 수력발전소는 주로 어디에 지을까요? 동네 환경에 따라 짓는 방법이 달라요. 계곡을 거대한 벽으로 막아 물을 가두는 가장 흔한 방식이 댐식이고요. 경사가 급한 강에서 물길만 살짝 옆으로 돌려 전기를 만드는 수로식도 있어요. 심지어 물이 많은 강에서 산 하나를 뚫어 물이 적은 다른 강으로 물을 보내면서 그 엄청난 높이 차이를 이용하는 유역 변경식이라는 스케일 큰 방식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전기를 저축하는 양수식 발전을 소개할게요. 밤에는 사람들이 전기를 안 써서 남아돌잖아요. 그때 그 남는 전기로 아래쪽 물을 다시 산꼭대기 댐으로 영차영차 퍼올려 놓는 겁니다. 그러다 한낮에 에어컨 켜느라 전기가 턱없이 부족해지면 퍼올려둔 물을 다시 쏟아부어 전기를 뚝딱 만들죠. 물을 이용해 만든 거대한 친환경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문과생의 눈높이에서 알아본 수력 발전의 세계. 복잡한 공식 대신 물의 흐름으로 이해하니 전기가 한결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수력 발전은 단순히 기계를 돌리는 걸 넘어 자연의 중력과 인간의 지혜가 만나 빛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전기 상식에 작은 빛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쉽고 재미있는 전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